추가적으로 꼭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있었어요. 요즘 뭐 이제 대선이 다가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야, 남북 군사 분야 부속 합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은 완전히 깜깜이 합의밖에 안 된다. 그렇죠. 합의 내용 자체가 이것을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이행을 해서 그 신뢰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인지 전부 의문이 될 수 있는 그런 합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합의는 즉 검증이 전제되지 않은 합의는 사실 유명무실한 겁니다. 이것은 레토릭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제가 뭐 좀 너무 심하게 표현을 하면은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하는 일방적인 합의다. 이렇게밖에는 평가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군사 분야 부속 합의서 장군님 시각에서는 이것이 어떤 내용이고 무엇이 잘못됐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그것을 갖다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남북 간에 일단 판문점 선언을 정상 간에 이루어진 판문점 선언의 부속 합의서로서 군사 분야에 상당한 그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 자체는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돌이켜 봐야 될 것은 제가 시청자분들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 판문점 선언이 지금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게 과연 지금 아직도 유효합니까? 아니면 사문화되었습니까? 유명무실화된 것입니까? 이것을 저는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이게 만약에 유명무실화되었다 그러면 군사 부속 합의서는 이 판문점 선언에 딸려있는 부록입니다. 쉽게 따르면. 원래 이 모 문서가 무력화돼 버리고 사문화돼 버리면 부속 문서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문서는 이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내용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지난번 여기 신원식 장관님께서 출연하실 때 상당히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내용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사적인 우위를 스스로 전부 다 포기한 내용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북한에 비해서 우위를 갖고 있는 것은 항상 공중으로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정찰 감시 자산들입니다. 이 정찰 감시 자산들이 제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합의가 되었고 또 접적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서북 지역에서는 NLL 인근에 있는 서북 도서에서 우리 해병이 제대로 되는 훈련을 할 기회가 없어져 버린 것이고 또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도 접적 지역에서 우리 대규모 기동훈련이 다 없어져 버린 것이죠. 이런 것들은 어쩌면 우리의 군사 역량을 키우는 자체를 아예 막아버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가장 결정적인 것은 공중정찰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공중정찰은 서로 군사 분야의 합의를 이루는 것은 주로 이제 신뢰를 서로 쌓기 위해서 그렇죠. 군사 분야 합의를 하는 건데 신뢰를 쌓으려면 서로 상대방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과거의 그 군비 통제 사례를 보면은 내가 훈련을 하면 상대방한테 내가 이런 훈련을 하니 와서 봐라. 우리의 훈련은 방어적인 훈련인 것이다. 하고 투명성을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에 이제 나중에 발전이 되어서 서로 영공도 개방을 해서 오픈 스카이 말씀하신 대로 영공을 개발해서 내가 언제든지 영공을 개방해 놓더니 네가 의심스럽고 보고 싶은 데가 있으면 가서 봐라 하고 영공 개방 협정을 맺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영공을 폐쇄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완전히 깜깜이 합의밖에 안 된다. 그렇죠. 합의 내용 자체가 이것을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이행을 해서 그 신뢰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인지 전부 의문이 될 수 있는 그런 합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합의는 즉 검증이 전제되지 않은 합의는 사실 유명무실한 겁니다. 이것은 레토릭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제가 뭐 좀 너무 심하게 표현을 하면은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하는 일방적인 합의다. 이렇게밖에는 평가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상대방의 선의에 기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북한의 선의에 기초해서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 건지 저는 거기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아무튼 그 내용이 사실은 제가 군사 분야 부속 합의서 언급할 때마다 이러한 협의가 사실은 과거와 같으면 거의 1년 가까운 그리고 수십 차례 이상의 협상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졌을 텐데 실무 접촉 2번인가 하고 바로 나왔더라고요. 이것은 누군가가 크게 양보한 것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그 과정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그런 협상 기록을 확인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요, 다음 정부가 바뀌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이제 합의 자체가 이미 저는 이 합의 이후에도 이 북한이 우리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네. 우리 국민 피격 사건도 서해 NLL 인근에서 발생이 되었고, 또 지금 현재 일부 북한이 단행하고 있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혹은 대구경 방사포 이런 시험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우리는 옛날 7.4 남북 공동성명부터 시작해서 남북 기본 합의서 이후에 수많은 남북 간의 합의를 해왔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도 또 김일성, 김정은 시대에도 많은 합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속성을 가지고 지켜진 적은 거의 없습니다. 몇 년 지나면 없어지고 또 사문화되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나마 그래도 이 합의한 정신을 좀 살리고자 한다 그러면은 북한이 하루빨리 그 합의서에 명기되어 있는 대로 군사 공동위에 나와서 그렇죠. 예, 여기에 따른 제도적인 이행장치를 만드는데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그럴 자신이 없으면은 모든 것을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전면 재검토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쉬운 것부터 해나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대안을 말씀해 주셨네요. 일방적으로 폐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사실 또 일방적으로 폐기한다 하면은 뭐 대결 세력이니 대결 구도를 만드니 긴장을 다시 불러일으킨다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제대로 가동할 수 있는 군사공동위원회를 갖다가 나와라, 구축해라. 북한이 지금 응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이 폐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좋은 의견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또 장시간 동안 이렇게 힘으로 지키는 평화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장군님께서 던져주신 키워드는 그거 같습니다. 힘으로 지키는 평화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국방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필요하고 지금 첨단 기술이 도입되면서 이 부분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점, 그리고 비단 북한에 너무 함몰되지 말고 중국의 군사 역량 강화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의식을 갖고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는 점, 아주 우리가 반드시 지금 준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셨다고 평가를 합니다.